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에 실시된 제목 2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컨클루전을 이렇게 먼저 보는 습관이 있어서 이 컨클루전을 딱 보는데 쭉 해석을 하는데 여기 블루 보이고 레드 보이니까 이 글은 블루와 레드의 혹시 대조인가 하고 생각을 가지고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실전에서는 저는 이 문제는 처음까지 다 읽었어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도 대조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블루와 이 레드가 서로 대조를 이뤘다 이 정도만 가지고 이 문제를 접하게 됐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대조, 오늘 대조를 보니까 long wavelengths, shorter wavelengths라는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전 지식이 그 wavelengths라는 요 개념을 저는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것이 파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면 더 어려워서 그냥 이 웨이브의 길이, 웨이브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저는 이제 사전에 공부가 좀 돼 있어서 좀 쉽게 풀었습니다만은 여러분한테는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조금 배경 지식을 위해서 좀 찾아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파 길이, 그러니까 이 웨이브의 길이라는 것은 요 피크, 이 피크에서 피크 사이의 거리입니다. 거리. distance, 이거 꼭 기억하시고, amplitude라는 건 우리나라 진폭, 이거는 우리말로 파장 그러는 것 같아요. 저 정확히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이건 진폭. 예전에, 아주 예전에 이제 공부했던 그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파장이라는 것은 거리, 이 피크와 피크의 거리이고, 진폭이라는 것은 요 피크와 이 throughout, 이 throughout의 이게 이제 throught가 제 기억에는 이제 우리가 그 말이 이렇게 먹는 걸 뭐라 하죠? 구유, 말 구유가 이제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말 먹는 구유. 그래서 throught라고 하는데, 아무튼 여기 이 피크하고 이 throughout 사이의 거리, 이거를 이제 진폭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조금 한 발짝 두 발짝 더 나아가서 어떤 관계를 얘기할 때 음의 관계인지 양의 관계인지를 좀 자꾸 보려는 노력을 하면 공부죠. 이것도 공부. 아마 이게 가장 어려울 겁니다. 음의 관계, 양의 관계를 자꾸 어느 게 올라갔을 때 어느 게 내려가고, 혹은 올라갔을 때 올라가거나 내려갔을 때 내려갈 때 이거를 양의 관계, 이게 이제 내려갔을 때 올라가는 방향이 반대로 된 것이 음의 관계라는 거. 요 관계가 아마 그 학술 지문 중에, 과학 지문 중에서는 좀 이런 것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 웨이브의 높이, 그러니까 요 높이 말하는 거예요. 요 amplitude라는 것은 측정되죠. 나왔네요. 피크에서부터 throughout 사이에 요 파장, 요 wave length라는 것은 측정되죠. 뭐로부터? peak, from peak to peak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자, 이 피겨, 이 그림은 이 웨이브스에 대한 글인데, 다양한 웨이브 랭스가 있어요. 웨이브 랭스가 피크에서 피크, 이 피크 사이의 거리라고 그랬죠. 이 거리가 어떻습니까? 극단적으로 이거하고 이거 두 개만 비교해 보면, 이건 지금 파란색이고, 이건 어떤 색이죠? 빨간색이죠. 자, 여기에서 이 웨이브 랭스가 길죠. 웨이브 랭스가 길죠. 이 웨이브 랭스가. 그 다음 여기는 웨이브 랭스가 짧죠. 웨이브 랭스가 짧죠. 예,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주파수라고 하는데, 자, 보시면 이 길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초라고 하면 이 피크가 하나,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여기까지 하면 3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3Hz가 된다고 볼 수 있죠. 이걸 1초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는 지금 피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개. 15개죠. 그럼 15Hz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파란색이 주파수가 더 높죠. 주파수가 더 높죠. 여기는 주파수가 낮죠. 이것도 좀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파수라는 것은 주기분의 1이죠. 이 frequency라는 것은
여기선 주기가 지금 15번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또 그런데 요 3Hz는 에너지는 낮죠. 이거에 비해서 낮다는 얘기예요. 15Hz니까. 그러니까 에너지는 주파수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양의 관계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에너지가 낮으니까 이건 에너지가 낮겠죠. 여기는 에너지가 높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는 파장이 어떻습니까? 이 길이, 요 파장의 요 길이, 파장은 얘가 길죠. 웨이브 파장, 그러니까 웨이브 랭스가 길죠. 그런데 에너지가 낮죠. 주파수가 낮죠. 서로 둘 관계는 그렇죠. 음의 관계죠. 파장과 여기는 파장이 어떻습니까? 웨이브 랭스가 좀 짧죠. 웨이브 랭스가 짧으니까 주파수가 높죠. 주파수가 높으면 그럼 이 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여기는 그렇죠. 여기는 음의 관계죠. 파장이 짧다는 얘기는 주파수가 높다는 얘기고 에너지가 높다는 얘기고. 자, 파장이 높아요. 파장이 높아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낮고 에너지가 낮죠. 이건 무슨 관계죠? 음의 관계. 자, 다시 주파수와 에너지는 양의 관계. 주파수와 에너지는 양의 관계. 보이십니까? 자, 파장과 주파수, 파장과 에너지는 음의 관계. 자, 이해하셨어요? 파장과 주파수, 파장과 에너지는 음의 관계. 일부러 제가 어렵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물론 이 내용까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식의 관계를 자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the more, the less 이런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the longer 뭐 이렇게 나오면 올리고 내리고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자, 그다음 그렇지만 figure의 탑 위에는 red 파, 그러니까 빨간색이죠. 이거는 긴 wavelength 보이죠? 긴 wavelength, 짧은 주파수. wave가 길잖아요, 지금. length, wavelength가 기니까 당연히 주파수가 작죠. 이 동일한 길이 공간을 동일한 1초라고 가정했을 때. 자,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무빙, 자, 탑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갈수록 자, wave파, 그러니까 wavelength가 어때요? 여기 wavelength가 줄어들죠. 근데 frequency는 어때요? frequency는 증가하죠. 이해됐나? 이거 서로 무슨 관계? 음의 관계. 자, 이해되셨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해하셔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니고 이 그림을 생각하시라고 일부러 그림을 가져온 겁니다. 자, 이제 이거를 프리퀀시를 봤어요. 여기는 웨이브. 자, 지금 여기 길이가 어때요? 여기가 길이가 이쪽으로 가서 길이가 웨이브랭스 파장이 커지죠. 근데 프리퀀시는 어때요? 자, 여기가 16, 18, 20, 15 프리퀀시는 이쪽에 갈수록 커지죠. 방향이 어때요? 반대죠. 그래서 무슨 관계? 그렇죠. 음의 관계. 자, 이 빛이라는 것은 보이는 보이는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에게 보이는 것은 아주 작은 포션이죠. 전체의 파에서는 우리가 보는 것은 요만큼이잖아요.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있죠. 이게 적외선, 이걸 자외선, 이걸 엑스레이, 감마레이, 마이크로웨이브, 라디오파 이렇게 많은 웨이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가시광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웨이브 랭스는 나노미터라고 하는데 나노미터가 어때요? 이쪽이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으로 갈수록 어때요? 나노미터 길이가 어떻다고요? 길어지죠. 이렇게 가서 길어지죠. 빨간색으로 갈수록 길어집니다. 웨이브 랭스예요. 웨이브 랭스. 자, 이쪽으로 갈수록 웨이브 랭스가 작아지죠. 자, 이해됐나요? 네. 자, 다양한 웨이브 랭스인데요. 그거는 자, 다양한 컬러를 나타내죠. 컬러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이걸 조금 더 다시 한번 말씀해. 에너지는 보십시다. 자, 여기는 뭐예요? 웨이브 랭스죠. 웨이브 랭스가 빨간색으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웨이브 랭스가 커지죠. 그렇죠? 여기는 마이너스 8이고 마이너스 4고 4니까 웨이브 랭스 이쪽으로 갈수록 웨이브 랭스 길이 나노미터가 커지죠. 자, 그러면 에너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에너지는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지죠.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죠. 이해됐나요? 그 다음 이쪽 주파수가 어때요? 주파수가 커지죠. 그쵸? 이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이 웨이브 랭스하고 여기 에너지와 주파수 frequency 주파수는 어떻습니까? 서로 음의 관계죠. 음의 관계. 자, frequency와 에너지는
양의 관계, 이거와 얘는 음의 관계. 좀 이해되셨죠?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 이거는 공부 차원에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오늘 이제 이 지문에서는 이걸 얘기한 겁니다. 자, 바다가 파랗대요. 왜 파랗냐면, 여기 보세요. 햇빛이 들어와서 여기까지만, 빨간색은 여기까지, 여기 5m 정도면, 5m 이후부터는 빨간색이 거의 안 보이죠. 그러나 파란색이 보이죠. 자, 이 파란색은 주파수가 크죠. 에너지가 크죠. 랭스는 작죠. 파장이. 여기는 파장이 길죠. 에너지가 작죠. 주파수가 작죠. 에너지가 작고 주파수가 작으니까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스캐터, 파란색은 스캐터 하는 거고, 빨간색은 흡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빛은 이렇게 굴절도 되고 반사도 되겠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리플렉션, 이렇게 반사가 되고 굴절도 되고 흩어지기도 하고 흡수가 되기도 하는데, long wavelength, 그러니까 긴 파장을 갖고 있는 것은 흡수가 되고, 짧은 파장 short wavelength는 스캐터 되더라. 그래서 파랗게 되더라. 즉 빨간색은 5m 이후부터는 빨간색 보기가 힘들다. 왜? 흡수가 되니까. 이만큼 흡수가 돼버린 거죠. 파란색은 스캐터가 되더라. 왜? 파장이 작으니까, 에너지가 많으니까, 주파수가 많으니까 멀리까지 가죠. 이건 주파수가 짧잖아요. 주파수가. 그렇죠? 힘이 약하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가는 거고, 이건 힘이 세잖아요. 주파수, 에너지. 자,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제 라이트의 물리학, 자, 흡수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리면, 한 물질인 것은 흡수하죠. 빛 에너지를. 그리고 줄어들어요. 강도를 줄어들어. 다양한 물질은 다양한 웨이브, 파장을 흡수하죠. 빛의 다양한 용도로. 자, 스캐터, 빛이 리다이렉트, 다양한 방향으로 이렇게 스캐터. 다시 그림을 보시면 다양한 방향으로 스캐터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네, 보이시죠? 다양한 방향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빛이라는 것은 분자와 상호작용을 해요. 매질에서, 여기서는 물이겠죠. 물에서 매개라고 그럽니다. 매개체, 매질. 좀 어려운 말로 매질이라고 하는데, 매질에서, 여기서는 물이에요. 워터. 물에서의 분자와 상호작용을 한다. 자, 이제는 물. 자, 물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물은 흡수도 하고, 물이 흡수도 해요. 그리고 스캐터,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산란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산란시키고 흡수. 선택적으로 흡수하고 선택적으로 이렇게 스캐러 하는데, 흡수는 어떤 걸 하느냐? 이 단파, 짧은 파장보다 훨씬 더 longer, 더 긴 파장을 흡수해요. 그리고 스캐러 하는데, 물 분자는 스캐러 해요. 훨씬 파장이 작은 것을 스캐러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자, 물, 요거는 덩어리, 바디는 덩어리입니다. 큰 덩어리, 물 같은 아주 큰 덩어리의 물, 그러니까 작은 소량의 물이 아니라 바다처럼 큰 덩어리 물에서는 블루 그린으로 스케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물은 흡수도 하고 스캐터도 하는데, 어떤 걸 흡수하냐? 이 longer wavelength를 흡수하고 shorter wavelength는 스케일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shorter wavelength 스케일은, shorter wavelength는 블루라는 거죠. 블루. red는 long wavelength로 그는 흡수를 하고요.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단어 보시면 commanding이라는 단어는 물론 명령하다, 권위적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impressive하고 이렇게 주목을 받을 만하고 존경을 받을 만한 아주 인상적이라는 뜻이고, impressive, remarkable, outstanding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한 줄 한 줄씩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차분히 천천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에서 바라봤을 때 뭐를, 자, 지구의 가장 impressive, 아주 인상적인 특징 중에 하나, 이 원이 명이죠. 그러니까 is, is가 오는 거예요. 원, is. 푸르름이다. 뭐예요? 이 위치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지구죠. 지구 거대한 바다의 푸르름이다. 다시,
지구의 가장 매력적이고 인상을 끄는 특징 중에 하나는 지구의 푸르름이다. 어디서 봤을 때? 그렇죠. 우주에서 봤을 때. 자, 이 푸르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지구의 푸르름에 대해서. 자, indicate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한번 무슨 뜻인지. 자, 이게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쉬운 문장이 아닙니다. 자, 작은 양의 물은 색깔을 드러내지 못한다. reveal의 뜻입니다. reveal, show 이거의 뜻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작은 양의 그러니까 물이 작으면 색깔을 드러내지 못한다. 물이 작으면 색깔을 보여주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해하셨어요? 그럼 물이 크면 지금 낮이니까 물이 작으니까 컬러를 보여주지 못하잖아요. 색깔을. 푸르름의 색깔을 보여주지 못하잖아요. 이 거대한 거대한 덩어리의 물덩어리의 색깔을 보여주지 못해요. 물이 작으니까 거대한 물의 색깔, 그러니까 푸르름이죠. 푸르름을 보여주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많은 양의 물이면 푸르름을 보여주겠죠. 이게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해석 대충하고 대부분 제가 볼 땐 99%가 이거 대충 해석합니다. 자, 우리 공부 시간에 이걸 해놔야 자꾸 해봐야 실전에서 이게 딱 나왔을 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거 철저하게 공부 여러 번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합니다. not. 작은 양의 물은 색깔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reveal, 드러내지 못합니다.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 거대한 물, 그러니까 이 거대한 물이 뭐겠습니까? 바다죠. 바다의 색깔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요 pure drinking water는 뭐예요? small amount water죠. 이 물이 자 글래스 안에 있으니까 작은 양의 이 물이 이 순수한 먹는 물을 검사했을 때는 그것이 뭐예요? 이 pure drinking water, 글래스에 있는 pure drinking water는 나타난다. 어떻게? 클리어하고 색깔이 없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글라스에서 pure drinking water를 검사했을 때 pure drinking water는 아주 깨끗하고 색깔 없는 무색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됐나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나아가면 여기 있는 이것이 because의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 하나 참고로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이 because는 다시 한번 작은 양의 물은 큰 물, 그러니까 바다의 색깔, 푸르름이죠. 이게 블루니스죠. 푸르름을 보여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작은 그릇, 그러니까 글래스 안에 있는 이 퓨어 드링크 워터 검사해 봤을 때 그것이 컬러레스라고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자, 됐나요? 이렇게 해서 그래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이것도 어렵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잠시만, 저게 무슨 의미인지. 자, 분명히 상대적으로 큰 양의 물, 이게 뭐예요? 푸르름이죠. 바다죠, 바다. 분명히 바다는 요구되어진다. 큰 물에 아주 상대적이라는 것은 글래스의 물과 바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죠.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양의 물은 필요해진다. 뭐 하기 위해서 필요해져요? 블루 컬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물이 필요가 돼도 need의 뜻이죠. 여기서 말하면 be needed to로 쓰인 거예요. 이게 필요해진다. 상대적으로 큰 물이 필요해진다. 뭐 하기 위해서는 블루 컬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많은 양이 필요되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해되셨나요? 어렵죠? 이거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물이 블루, 그러니까 빨간색 푸르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2번도 어렵고, 이거 여기 인디케이터도 어렵습니다. 명동명이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자,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익숙해져야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운 겁니다. 쉬운 문장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대충 공부해버리면 또 대충 어려워지는 거 다시 보세요. 매우 상대적으로 큰 물이 필요해져요. 뭐 하기 위해서는 블루 컬러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 나왔네. 인디케이트 하기 위해서는 파란색 물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자, is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왜 그런가? 왜 이것이 그러한가? 왜 많은 양의 물이 블루 컬러를 드러내는가? 왜 블루 컬러가 되는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왜 그렇게가 뭡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것. 상대적으로 많은 물이 블루 컬러를 보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 왜 그러한가? 됐나요? 네. 그 다음 이트 나왔네요. 중요하죠. 이런 게 빛이 나왔는데 빛으로 바뀌었죠. 여기 이트가 빛이겠죠. 빛이 물을 투과할 때 투과되어 penetrate. 빛이 물을 투과할 때 요 뭐예요? 빛은 경험한다. 자, 빛이 흡수와 산란 두 개를 필요로 한다. 흡수와 산란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이런 거 놓치면 안 되죠. 이건 뭐예요? 투죠, two ways죠. 보입니까? 예. 흡수와 산란을 경험한다. 자, 여기 보면 흡수 나오죠. 1번. 그 다음 동시에 스케일러 나오죠. 자, 분자가 강력하게 흡수해. 뭐를요? 적외선. 빨간색을 강력하게 흡수합니다. 물 분자는 굉장히 강력하게 흡수해요. 그 다음에 그보다는 좀 더 작은 정도는 뭐예요? 인프라레드보다는 조금 더 작은 정도로 빨간색을 흡수한다는 얘기죠. 물 분자는 적외선은 강하게 흡수하고 그보다는 조금 더 적은 정도로는 red light, 빨간색을 흡수한다는 얘기예요. 자, 동시에 보스죠. 동시에 여기 two-way 여기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보스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1, 2번으로 쪼개진 건 스플리트 되는 거예요. 스플리트. 기억하십시오. 동시에 이게 그러니까 좋은 문장입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물 분자는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다 보니까 작아서 scatter, 짧은 파장이라는 것은 주파수가 높고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짧은 파장은 scatter예요. 주파수가 높고 에너지가 높으니까 산란하는 거죠. 그래서 자, 물에게 기부니까 물에게 블루 그린 컬러를 줍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물 분자가 너무 분자가 너무 작으니까 스캐터해요. 뭐예요? 파장이 작은 것을 스캐터해요. 그래서 물에게 블루 그린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컬러를. 자, 그 다음 양. 이거 뭐예요? long wavelength, 흡수의 양. 이 흡수의 양은 함수라는 거예요. 깊이의 함수. 다시요. 이 long wavelength의 흡수의 양, long이에요. long wavelength의 흡수의 양은 함수예요. 깊이의 함수예요. 자, 보세요. 물이 막 깊을수록 어때요? red의 색은 더 많이 흡수가 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레드가 많이 흡수된 것은 레드 색깔이 점점 없어진다는 얘기죠. 물이 깊어질수록. 이거 이해됐나요? 요 이해돼야 되는데 물이 더 깊어질수록 우리 아까 그림 요거 보시면 물이 깊어질수록 여기 빨간색의 양이 어때요? 흡수가 많아지죠. 흡수가 많아지니까 안 보이겠죠. 자, 이해됐나요? 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 다시 이런 것에서 놓치면 우리가 이거 내면 너무 땡큐죠, 여러분. 자, 이게 땡큐죠. 그러면 물이 깊어질수록 빨간색이 흡수가 돼. 그럼 물이 얕아질수록 빨간색의 양은 흡수가 덜 되겠지. 요 화살표를 꼭 하실 줄 알아야 된다고요. 자, 이번에 15m에 갔을 때에는 빨간색의 강도가 어떻게 돼요? 드랍 떨어지죠. 15m로 갔을 때 빨간색의 것이 25%까지 떨어져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빨간색의 오리지널의 값. 빨간색의 처음에 그러한 값, 빨간색 값이 25%가 떨어지고 결국은 결국은 제로가 돼요. 뭐요? 30m 깊이 이상에서는 제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빨간색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자, 이해됐나요? 그래서 요 보여 함수요. The deeper, the more를 여기서는 함수로 표현한 거예요. 함수로. 아마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런 생각 전혀 못 하실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자꾸 해보셔요. 그래야 실력이 늡니다.
자, 이러한 깊이가 몇 미터냐? 15m겠죠. 15m에서의 보여지는 함수, 혹은 여기 보면 30m니까 30m일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뒤에를 보면 알겠네요. 이러한 깊이에서 보여지는 어떠한 물질도 뭘로 보인다? 블루 그린으로 보인다. 15m에서는 한번 그려 볼까요? 15m인지 30m인지 30m 여기하고 15m 빨간색. 빨간색이 15m 이후에는 빨간색이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15m가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15m 여기가 지금 여기서부터는 파란색만 보인다는 얘기죠, 거의. 그러면 뭐 30m도 있을 수도 있고 15m일 수도 있겠네요. 이건 정확히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전문가들한테.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정도 깊이에서의 보여주는 어떠한 물질도 파란색으로 보인다니까, 뭐 한 30m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이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30m 이후에서의 블루를 보이니까, 바다의 이 파란색 생명체, 거주자죠, 거주자. 그러니까 생명체죠. 해양 생명체. 바다에서의 빨간색 해양 생명체, 가령 랍스터라든지 크랙과 같은 이런 빨간색 생명체는 보인다. 검하게 보인다. 다이버들에게는. 램프를 휴대하지 않은 다이버들은 검하게 보인다. 이거죠. 자, 됐어요.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go green. green은 이거는 이제 뭐라고 환경을 친화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는 환경 친화적으로 가야 돼요. 자, 오션 탐험을 할 때, 그러니까 바다 탐험을 할 때, 우리는 친화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했죠. 그 다음에 우리의 deceptive는 기만적인 눈, 우리의 기만적인 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양한 그런 색깔의 물, 우리의 기만적인 눈인가요? 아니죠. 뭐죠? scatter, 그 다음에 observe, assumption과 scattering이 이 물의 여러 가지의 색깔 톤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기만적인 눈이 아니고. 그 다음에 아주 깊은 해양에 있는 이런 생물체들이 오션의 색깔에 영향을 미치나요? 이런 생명체가 그러지 않죠. 뭐가 우리의 색깔에 영향을 미치나요? 뭐가? 그렇죠. observing and scattering. 빛의 absorption과 scattering 때문에 바다의 색깔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왜 블루한가? 이게 답이죠. 과학이죠. 칼라, 지구의 오션 뒤에 숨은 과학. 이게 답이죠. 이것도 좋은 거죠. 자, 이런 게 좋다니까요. 물이 이렇게 볼륨이 높아질수록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 이 온도 얘기가 하지 않았죠. 물이 더 볼륨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한다는 것이 없죠. 그쵸? 이것도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글의 단서는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이거 여기 보시면 저는 여기 보스 아까 나온 거 여기 있네요. 자, 여기서 질문에 이게 핵심이었고, 글의 단서에서 핵심이었고, 이게 흡수와 스캐터가 보이고, 인프라는 강하게 흡수하고 동시에 스캐터 한다. 요게 이제 핵심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대조는 너무 잘 보였죠. 아까 우리 long wave length와 shorter wave length가 서로 대조를 이루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long의 그거는 red였고 여기는 blue였죠. 그럼 왜 blue인가? 두 가지 이유였죠. 양이 많았다. 그쵸? 그 다음에 어떻다? 그렇죠. 그 웨이브, 긴 웨이브는 흡수가 되고 짧은 웨이브는 반사가 되니까. 자, 트랜지션 시그널. 자, 어디가 핵심이겠습니까? 트랜지션 시그널. 여기는 트랜지션 시그널이 그렇게 보이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이 지문은 어려웠고 이 선택지가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이 지문이 쉬웠은 겁니다. 이게 쉽게 나왔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런 게 어렵습니다. 트랜지션 시그널이 적으니까. 그럼 이 글의 텍스트 구조는 당연히 A가 A로 갔죠. 왜? 파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으니까. 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단어는 개념이고 그 개념은 크기와 방향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블루는 있습니다. 이 블루 그린 이렇게 바뀐 거 보이십니까? 그렇죠. 서로 소속들이 서로 집합이죠. 쇼터죠. 블루는 쇼터, 이거를 스캐터하는 거죠. 스캐터링하고, 또 롱 웨이브스는 observing 했죠. 스캐터링 하는 거죠. 레드 라이트를 infrared, 그 다음에 long wavelength absorption 하는 거죠. 여기 A, B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 2로 표시했죠. 아까는. 자, 그 다음에 water, light, red, blue, depths, it가 생각보다 this가 나왔습니다. 자, 작은 양의 물과 많은 덩어리의 물,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물의 양이라고 볼 수 있죠. 양. 이것도 양이라고 볼 수 있죠. 덩어리. long wavelength, 이거 이제 우리는 잘해요. 파장은 peak, from peak, 여기 from peak에서 to peak까지의 거리라고 했습니다. short wavelength 꼭 기억하시고, 한 번 더 정리하면 long wavelength는 당연히 frequency가 어떻다고? 낮겠죠. 개수가 작으니까. 이게 적을 거 아니에요. 이 개수가, 주기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작다. 꼭 기억하시고, short wavelength는 이게 짧잖아요. 짧으니까 많죠. 주파수가. 그러니까 주파수는 많고 에너지도 많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우는 게 아니고, absorption과 그 다음에 스캐터링이 이 글의 대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왜 바다가 블루한가? 선택적으로 흡수하고 스캐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피직스, 물리학이죠. 바다의 블루 컬러에 관한 물리학입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